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력입니다. 오늘 명인들의 복귀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의 이제 마무리, 제가 방송하는 날짜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의 정석을 통해서 데일리로 오후 3시 45분에 전화 연결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거로 이제 끝나지 않고 제시했던 이제 전략의 좀 연장선, 데일리로 제시했던 연장선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이번 주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갔다가 오늘 잠깐 좀 출렁거리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길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우리가 7월 11일, 작년도 2024년도 7월 11일 날 여기다 이제 고점했다가 선 한번 좀 그어보면, 이거 좀 굵게 한번 해볼까요? 5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한번 선을 그어보면, 쭉, 이게 언제 때 주가 위치냐면 2022년도 때 주가 위치예요. 2022년도 초. 이거 너무 굵네요. 좀 조절해 봅시다. 2022년도 초 주가 수준을 이번 주에 온 거예요. 3년 만에. 그리고 2021년도 8월 달에서 이제 9월 달 요때 브레이크가 걸렸었던 자리죠. 요때는 이제 지지의 역할을 했었겠죠. 지지. 그죠? 2900선 초반대는 2022년도 초 주가가 멈췄던 자리죠. 그죠? 우리가 요때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2020년도 유동성 장세. 그죠? 유동성 장세가 2022년도 출발이 되고 나서부터 3,300까지 거침없는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잖아요. 요때 이제 11월 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20년도 11월 달. 이때 종합주가지수가 쭉 보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2,300 정도 되죠. 2,300에서 3,300포인트, 이 100포인트 이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에 요거를 상승했었던 거는 여러분, 바이오 있죠.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기차, 지금의 배터리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이런 주식들이 시세를 이미 열고 바톤 터치를 했었던 시점이에요. 2020년도 요 11월 달. 뭐로 바톤 터치가 됐었냐면은 반도체하고 이 자동차. 그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22년도 11월 달은 코로나가 2020년도 3월 달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바이오 제약, 진단키트, 배터리,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심한 기업들은 10배의 대시세가 난 다음에 그 주식이 이제 시세를 낸 다음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넘겨졌던 자리입니다. 누구한테 넘겨졌었냐면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기존 주도주였던 거죠. 그 당시에. 기존 주도주의
새로운 주도주가 붙었던 거예요.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전체 집단이. 그래서 요 랠리는 첫 번째 시즌이 아니라 두 번째 시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장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조선주하고 방산주하고 원전주 여기 이제 전력주가 참여하는 기존 주도주가 있다면 기존 주도주에 새로운 주도주가 붙어서 갔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이어졌던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자금이 그때 순환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추세가 유지가 됐었고 추세가 유지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완만해지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 뒤늦게 급등에 참여를 하면서부터 3,300대까지 갔었던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하락이 멈춘 거는 요때는 기존 주도주들이 이제 상승을 소멸합니다. 상승 소멸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자리죠. 대표적으로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나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랠리가 다 나온 다음에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추세가 무너지니까 2,900선까지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도주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버텨주고 기존 주도주들의 상승이 소멸된 상태에서 만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던 자리가 2,900선인데 요걸 요번에 이제 돌파를 한 겁니다. 주식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주식으로 한번 보면 날짜를 잘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방산주나 조선주 그리고 원전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2020년도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었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면 자, 2020년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도가 되겠죠. 그죠? 뭐, 이거 말고 신풍제약 봐도 되고, 나머지 바이오 기업들 봐도 됩니다. 예. 이거 보면은 2020년도 3월달에서 3월달이 여기죠.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8월달, 11월달에 고점이 형성이 됐었죠. 이때 종합주가지수는 아까 얼마였었어요? 2,300대 정도 됐었죠. 그죠? 2,300대에서 3,300대 갈 때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당시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유동성을 제일 먼저 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 주도주로 치게 되면은 뭐 같은 거냐면은 방산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또는 조선주 같은 역할.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도 보면은 2020년도 11월 달, 1월 달 대부분 다 고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무너지잖아요. 2,300대부터 가는데 얘네 요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교체가 돼버린 거죠. 자, 시젠이라는 종목도 있지만, 나머지 종목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도 한번 보면, 자, 날짜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보면은 이 주식은 12월 달까지 가죠. 12월 달까지. 그죠? 2021년도 11월 달. 예, 12월 달. 그리고 3월 달.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 이때가 얼마였었어요? 아까 종합주가지수가. 2,300이었죠. 2,300에서 3,300까지 가는데, 예, 그 당시 이제 램심 SC하고, 그 다음에 그 레키로나 코로나 치료제 그때 핫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2,300에서 3,300 갈 때 데넬리 나올 때 얘네들은 이제 미리 빠지죠. 왜냐하면 이제 미리 대시세가 터졌으니까. 이거 이외에 뭐 제넥신이라든지 그 당시 주도주 했던 주식들을 보면 다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또 핫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신풍제약 같은 주식이 있었죠. 자, 신풍제약 이거 보면 그 당시에 방산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조선주처럼 돈을 끌고 왔었던 애들이에요. 제일 먼저.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대박이 터졌었는데 9월 달에 터지죠. 2020년도 9월 달. 그죠? 예, 우리가 아까 얼마 봤었어요? 2020년도 11월 달엔 종합주가지수가 얼마였어요? 2,300이었죠. 2,300에서 3,300 갔을 때
이미 얘네들은 10배 이상의 터지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었습니다. 좀 무거운 주식들이라 하더라도 한 3배 이상 터지는 시세가 나섰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요때부터 이제 안 가죠. 요때 종합주가지수가 2300인데, 종합주가지수가 1000으로 가는 이 대내리가 나오는 기간 동안 얘네들은 상승이 다 소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교체를 해버리죠. 자, 그때 반도체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바톤 터치 했던,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AI의 대장이었던, 하이닉스. 이 흐름을 보면, 자, 날짜 기억나십니까? 그죠? 자, 2020년도 코로나 때가 요때였어요. 코로나 때가 요때였어요. 그죠? 예, 코로나 때, 요때가 1450대였어요. 종합주가지수. 1450에서, 그죠? 1450에서 11월 달 기억나십니까? 예, 11월 달. 종합주가지수가 1452 기간 동안에 바이오제약,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CGN이라든지, 랩지노믹스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바이넥스 그 당시에. 이런 업체도 엄청, 제넥신, 코로나 잡겠다고 해서 이제 뭐 녹십자 이런 업체들, 위탁 생산하려는 업체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업체들, 이런 애들은 이미 적게는 대형주든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시세가 한번 났다 이거죠.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뭐 이런 업체들이 제넥신 이런 업체들이, 엔지킴 생명과 이런 업체들 대넬리가 나왔었고, 그 당시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그죠? 이게 그 당시에는 기존 주도주였어요. 기존 주도주 1. 기존 주도주 1이었다 이거야.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붙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새로운 주도주가 언제 붙었던 거예요? 11월 달에 붙었죠. 11월 달. 자, 그러면 바이오제약 관련된 그 당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10배 이상 터졌을 때 얘는 수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죠? 그때 종합주가지수 2300이었죠. 2300에서 3300으로 갔었을 때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10배 이상 터졌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더라도 먹히지 않고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바톤 터치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죽지는 않아요. 버팁니다. 고점에서.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왕따 당했던 새로운 주식들이 완전히 판을 바꾸면서 가죠. 11월 달에. 그죠? SK 하이닉스. 자, 나머지 다른 주식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지금은 반도체 2등이지만 그때는 반도체 1등이었겠죠. 자, 보면, 그죠?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 기간 동안 42,000원에서 이 꼴랑 수익이 한 30-40%밖에 안 났던 거예요. 나머지 주식들은 막, 3배에서 5배 이상 터지는데, 이 데넬리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얘도 사실상 왕따였어요. 11월 달부터는 근데 다르죠. 11월 달부터는 기존 주들이 꺾이기 시작을 하거나,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고점이 낮아지거나. 그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때는 새로 주도주로 바뀌면서 종합주가지수를 반도체가 땡깁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같은, 심지어 LG전자 같은 업체들도 애플카 이슈 묶이면서 그 당시에 이제 대랠리가 나왔죠. 자, 보세요. 이 보면 얘도 이제 7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65,000원대에서 왕따죠. 이 기간 동안 나머지 주식들 막 3배씩 터졌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신풍제약도 보여주고, CGN도 보여주고, 랩지노믹스도 보여주고, 배터리 보셔도 되고, 그 당시 카카오나 이런 언택트들도 랠리가 나왔었어요. 예, 첫 번째 집단에 해당했던 애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 요거 막판 수익률 좀 따라오면서 여기서부터 막 상한가가 막 그러죠. 다시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모비스 보셔도 되고, 기아 보셔도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돈의 메커니즘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를 잘 복귀하시라 이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데 방향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1450대. 그죠? 1440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440에서 11월 달, 요 기간 동안에 요건 누가 주도를 했었어요? 아까 바이오제약 진단키트.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핵심 키워드였으니까. 지금은 어떤 키워드가 핵심이에요? 트럼프 2.0과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부 모멘텀이 지금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자, 11월 달, 요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바이오제약이 만든 거예요? 지수가 1000포인트가 가는데 바이오제약들은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급락해. 지수가 100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지수가 100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은 잠깐 고점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붕괴되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러다가 나중에 10분의 1 통화에 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거는 마지막에 뭐가 붙은 겁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붙었던 거죠. 모멘텀을 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애플카 모멘텀이 잘 컸었어요. 자율주행. 애플카 만든다는 이슈에 시장에서 엄청난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때의 상황을 복귀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2025년도 6월 13일, 당장 다음 주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난 알고 싶은데, 과거를 알아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깡통 차고 있을 겁니다. 깡통 차고 있을 거예요. 소외받고 있거나 시장의 흐름이 전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과거를 굳이 알아야 됩니까? 지금 당장 써먹을 수도 없는데. 그 주식은 또 바뀔 텐데. 그죠? 그거는 생각의 폭이 굉장히 낮은 거죠. 수준이 이해한 거예요. 생각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내면을 봐야죠. 종합주가지수, 이거는 지수를 땡기는데 돈들이 붙냐 적냐, 붙을 때 어떤 섹터들이 붙어서 이걸 땡기느냐, 역할만 달라진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은 거 있죠. 기존 주도주에 새로운 주도주에 참전이 없으면 지수를 땡기고 싶어도 한계에 봉착을 하더라. 잠깐 고점 돌파한 다음에 꽉 무너지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주도주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어디서 한번 걸린 거예요? 2900에서 걸린 거예요. 즉, 이 자리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이번에 2900을 넘어섰잖아요. 그죠? 요거는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지수 과거 여기서 지지 받았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900이라는 자리는 기존 주도주가 있으면 기존 주도주에 새로운 주도주가 유동성을 키우면서 1440에서 그죠? 3310까지 랠리를 만들었는데 이 2900이라는 자리는 기존 주도주들이 그죠? 추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주도주가 추세를 유지를 했었을 때 만났던 자리가 지지로 작용을 했었던 자리가 2900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이번에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즉 기존 주도주와 새로운 주도주가 그죠? 둘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존 주도주는 힘이 빠졌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만난 게 2,900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넘어선 겁니다. 그걸 이번에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어떤 게 궁금하냐? 지금 중동 전쟁 이슈,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요 이슈가 있는데 오늘 시장이 중동 전쟁 관련된 이 우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장중에 급락세가 나왔는데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접근을 하면 실패한다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면 다음 주 오전과 오후의 주가 흐름이 다르다고요. 아침에 제일 본 주식이 오후에 제일 많이 급락할 수도 있고 아침에 제일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제일 먼저 급등할 수가 있어요. 연속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건 함정에 빠지는 전략이다 이거예요. 확고하게 전략을 이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현상을 쫓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돈의 메커니즘으로 바라보라 이거야. 돈의 메커니즘으로. 아, 이 2,900이라는 자리는 반드시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 나와야만 기존 주도주와 그죠? 기존 주도주와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 나와야만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슈가 1개든 2개든 10개든 100개든 기존 주도주의 출현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랠리가 구조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했었던 게 2020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에 핵심 키워드가 코로나였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이나 진단키트, 언택트, 그죠? 배터리, 2차, 전기차, 그런 애들이 화두를 잡았었던 거고, 걔네들이 먼저 자금을 터뜨렸던 거. 얘네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자동차나 반도체가 그 자금을 싹쓸이 하면서, 저는 이제 금융주도 막판에 붙었는데, 그리면서 이제 3,300이라는 시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2020년도에 바이오 제약이나 진단키트나 전기차나 언택트 이런 역할을 한 게 지금은 뭐냐 이거예요. 자, 봐봐요. 2020년도에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애들이 돈을 제일 먼저 끌고 왔었던 애들이 그죠? 바이오 제약, 진단키트, 그죠? 그 다음에 언택트,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애들, 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뭐 이런 애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게 기존 주도주였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첫 번째 돈을 끌고 왔었는데 이게 2025년도는 이 역할을 해준 게 지금 뭐예요?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력주가 붙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가 붙죠. 근데 건설기계는 얘네들에 비해서 약간 5번째죠. 순위가 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여긴 거예요. 이때는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트럼프 2.0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먼저 작년도 11월 달 초부터 전기계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붙었던 거예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붙으면서 2,300에서 3,300까지 1,000포인트를 땡긴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020년도 11월 달에서 2021년도 3월 달까지 반도체나 자동차의 역할을 하는, 그 당시 주도주 같은 역할을 하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와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역할을 한 게 지금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등장한 건 있어요. 금융주, 지주사. 금융주하고 지주사는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나머지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가. 이게 반도체 또는 바이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죠? 반도체에서 바이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중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화장품이나 언택트 정도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순환매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2,900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쭉 가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반도체가 다시 자금을 싹쓸이 하든 바이오가 자금을 싹쓸이 하든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반도체가 자금을 키우지 못하고 바이오가 자금을 키우지 못하면 요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고점이나 단기 고점이나 단기 저점은 알 수는 없는데 여기서 계속 순환한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 하나비전, 그죠?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YC캠, 뭐 테크잉, 리노공업 이런 애들 있잖아요. 삼성전기. 이런 애들이 자금 규모를 키우지 않는 한 시장은 쉴 수 있겠구나. 또는 얘네들이 키우지 못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든 셀트리온이 됐든 유한양이 됐든 알테오젠이 됐든 리가케용 바이오가 됐든
바이오제약 관련 어떤 단어, 키워드가 등장을 해서 다시 자금을 싹쓸이하지 않는 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지금 등장하지 않는 거니까 요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등락 부침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있어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심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주식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수는 지금 2,900 이전에 작용을 했었던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지지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테스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테스트를 할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존 주도주 가운데서 금융주와 지주사는 이미 주도주가 된 건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얘는 주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음 주나 가격 조정이 나오면 이쪽을 일단 1순위로 공략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얘네들이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가 싶으면 살아나고 죽은 것 같으면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매매 전략을 가면 되는 거죠. 현재 이런 구도 속에서 시장이 부침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운용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